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토트넘을 리그 1위로 만든 캡틴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해서 놀랍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리더십의 핵심은 라커룸에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SNS의 토트넘 라커룸에서 에메르송과 비수마의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엄청난 크기의 스피커를 들고서 원정을 떠난다는 이들은 둘이서 노래에 흥이 겨워서 춤을 추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라커룸은 선수들만의 공간이라면서 캡틴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주장단에게 맡기고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손흥민이 주장이 되고서 토트넘 라커룸은 엄청난 자유와 활력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연차가 가장 오래된 에릭 다이어가 라커룸의 왕이었다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음악 선곡을 에릭 다이어가 독점하는데 오로지 랩 음악만을 고수한다고 했습니다. 쿨루셉스키는 한 인터뷰에서 다이어가 선택한 음악에 남미 선수들이 짜증을 내고 있다며 에메르송 로얄, 루카스 모우라, 히샬리송과 같은 브라질 선수들이 화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릭 다이어가 주장직에서 탈락하고 손흥민이 새로운 주장이 되면서 남미 선수들은 환호성을 외쳤는데요. 브라질 선수들이나 아르헨티나 출신 에릭 로메로와 절친이었던 손흥민은 이들에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틀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손흥민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주장 역할을 잘 받아들이고 있고 그 책임을 짊어지기를 원했다. 특히 경기가 있는 날엔 팀의 촉매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극찬했는데요. 에메르송 로얄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라커룸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에메르송은 30일 브라질의 에스포르테스를 통해 토트넘 라커룸을 공개했는데요. 에메르송은 우리 드레싱룸은 조금 다르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조용한 사람도 있고 약간의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며 남미 출신들은 크게 말하는 반면 영국인들은 조용한 편이다. 그런데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은 손흥민이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손흥민은 가짜 한국인이다. 브라질 사람이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EPL 8호 골을 쏘아올린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라커룸의 즐거움을 가져오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손흥민도 남미 선수들처럼 그들의 음악에 춤을 추며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에메르송은 남미 출신의 로메로 벤탄쿠르와 스페니쉬를 쓰는 포로도 마찬가지다. 교류도 많이 하고 음악도 튼다. 모든 선수가 자신만의 개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드레싱룸에 다른 종류의 즐거움을 가져오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에릭 다이어가 강압적으로 랩 음악을 투자시키려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라커룸에서는 엄청난 자유를 힘입으면서 그라운드에서는 큰 목소리로 분위기를 공유하는 것도 손흥민의 임무였습니다. 영국 매체 런던월드는 지난 4월 손흥민에 대한 에메르송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에메르송은 손흥민은 브라질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 같다며 손흥민은 우리와 바이브가 같다. 손흥민과 대화해보면 손흥민은 몇몇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을 원한다. 우리와 농담도 한다. 손흥민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관계라고 전했습니다. 에메르송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손흥민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잘생긴 한국인이라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에메르송은 지난 시즌 토트넘에 합류해 주축 수비수 중 한 명으로 활약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즌은 좀처럼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에 출전하는 동료 선수들과 어린 선수들을 챙겼지만 벤치에서 경기를 뛰지 못하는 선수들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는 2대1로 승리한 후 손흥민은 한 인터뷰에서 저는 모든 교체 선수들이 등장한다고 생각했어요. 호이비에르가 우리가 미드필더를 장악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고 레프트백의 에메르송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선수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주전으로 뛰었지만 최근 주전에서 밀려난 호이비에르와 에메르송 로얄까지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의 배려 덕분에 비록 교체로 출전하지만 기가 죽지 않았는데요. 특히 브라질 특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에메르송 로얄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승리하고 난 후 개성을 지르면서 경기장을 나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라커룸에서 한껏 올린 흥을 보여준다고도 했습니다. 리그 초반에는 주전 멤버들이 큰 활약을 하지만 중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부상 등의 이슈가 많기 때문에 벤치 자원이 풍부한 팀이 우승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지금 교체 자원들까지 챙기는 것은 따뜻한 마음 때문인데 결국 이러한 리더십이 팀을 더욱 두텁고 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놀라운 리더십으로 팀을 바꿔놓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놀라운 득점력까지 인정받고 있는데요. 통계 전문 후스코어드닷컴은 31일 SNS를 통해 손흥민의 빅찬스 전환율은
85.7%로 프리미어리그 최고라고 소개했습니다. 결정적인 득점 기회에서 85.7%의 확률로 골을 만들었다는 기록인데요. 정확한 수치는 나열하지 않았지만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에 나오는 손흥민의 빅찬스 미스는 단 하나였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의 확률을 따져보면 7번의 빅찬스 중 6개를 골로 연결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11골 득점 선두 홀란드는 11번의 빅찬스를 놓쳤는데요. 결국 홀란드는 맨시티의 중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많은 골을 넣은 것으로 해석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홀란드가 더 많은 골을 넣었지만 빅찬스에서 골을 넣을 확률은 손흥민이 훨씬 높았습니다. 또한 8골 득점 공동 2위 무함마드 살라는 2번의 빅찬스를 골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내준 히샤를리송은 4번의 빅찬스를 날렸습니다. 손흥민의 킬러 본능은 슈팅 수로도 나타나는데요. 홀란은 경기당 평균 3.9개, 살라흐는 평균 3.3개의 슈팅을 때렸습니다. 반면 손흥민의 경기당 평균 슈팅은 2.8개에 불과합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전 사령탑 조세 모리뉴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실력에 비해 과소평가된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손흥민은 확실히 저평가됐다. 최고 수준의 축구 선수로서 받아야 할 찬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세상은 그처럼 겸손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스타는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어쩌면 그라운드에서처럼 일상에서도 소란을 피워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는데요.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손흥민은 과소평가되었다는 말을 꾸준히 해왔는데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그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벌리전에서 4시즌 연속 해트트릭을 달성하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팀이 승점 3점을 가져온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의 기록보다 팀의 승리가 더 기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력은 물론 주장으로서의 리더십까지 보여줬는데요. 영국에서는 이처럼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팀원들을 높이는 손흥민의 서번트 리더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 게리 네빌은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최고의 경기력을 갖췄는데 겸손하기까지 하다. 전 세계 모든 팀이 데려가고 싶어할 만한 선수라며 그의 리더십을 칭찬했는데요. 손흥민은 그동안 토트넘에서 자신의 축구 능력을 통해 주목받아온 선수 중 하나로 이젠 주장이 되어서 더욱 그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습니다. 솔선수범하여 구성원에게 목표를 공유하고 성장을 도모하면서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를 형성시켜 궁극적으로 조직 성과를 달성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락커룸에서 자유로운 음악을 듣게 하고 흥을 돋구게 그라운드에서는 솔선수범하고 고함을 질러 힘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